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주택과 제조업 지표 호조의 미증시는 소폭이지만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일단 미중무역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주요 경제 지표에 다시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협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발표될 경우에 다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연준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자, 오늘 여러 소식들과 관련해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배틀리그 4강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결승 진출자가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전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들 원하시는 분들은요. 트레이더들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외신 소식 전해 듣고 출발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미국 경제 지표의 호조에 따라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외신 소식들 나와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를 더 내리라고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이 트위터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한다면 매우 좋을 것이다. 달러는 다른 통화 대비 너무 강하다. 또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다면서 금리를 내리면 수출은 급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트위터에 게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문제는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 더 타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 인하로 이런 문제를 커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월가가 내놓은 전망이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재선에 성공한다면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등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확전하고 또 새로운 감세를 추진할 것이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내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준은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한 뒤 또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한 바가 있죠. 연준은 내년에도 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한다면 눈엣가시로 여겨온 파월 의장부터 쳐낼 것이라는 그런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기업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딜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딜보다는 조금 협박에 가까운 것 같은데 과연 이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내년 미증시 1분기에 대한 전망인데요. 내년 1분기에는 자산이 급격히 뛰는 멜트업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메릴 린치가 전망했습니다. 메릴 린치의 전략가들은 연준과 ECB가 시장에 여전히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경제를 지탱해줄 수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따라서 내년 뉴욕 증시가 3월까지 5% 이상 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멜트업 현상 뒤에는 항상 상당 폭의 급락이 뒤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멜트업 현상을 버블의 마지막 단계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수의 급락의 위험성을 전문가들이 통상 전해오고 있는데요. 또 우리에게는 2단계 무역 협상 그리고 트럼프의 재선이라는 아주 큰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가 조금 기뻐할 만한 소식인데요. 로이톨트 그룹의 짐 폴슨 전략가가 내년 신흥시장 수익률이 미증시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단 S&P 지수가 내년에는 15%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 상승률보다 신흥시장의 상승률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신흥시장은 2020년에 가장 큰 승자가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랑받지 못한 구역이다라면서 중국과 인도가 포함된 MSCI의 신흥시장 ETF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또 어디서 본 게 있는데 이 주식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워렌 버핏이 내가 죽는다면 쓸데없는 데 투자하지 말고 딱 여기에다가만 투자해라. 바로 신흥시장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폴슨 전략가는 현재 확장 주기에서 세 번째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시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시장에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박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유럽과의 무역 문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내년에는 유럽과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현재 유럽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150에서 18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고 이런 상태를 지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가 기존 무역 전쟁을 정리한 뒤 이번에는 유럽과 싸울 채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겨우겨우 중국과의 모닥불을 껐는데 또 옆쪽에서 다른 대형 화재 사건이 터진 그런 기분입니다. 증시가 이런 이슈에 따라 변동성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차트도 보시면서 또 이런 이슈도 유의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외신 평가 전해 듣고 오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불확실성이 조금 사그라들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연준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만약 재선이 성공한다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거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이와 관련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할 해설위원입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오늘도 외신 굉장히 깔끔합니다. 사실 이제 해외 선물의 신 시즌3에서 이런 트럼프에 대한 팔로우까지 좀 언급이 하면서 좀 자세하게 평가 드리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오늘 외신에 대한 평가를 좀 다소 하고 이제 인터뷰 자체도 하고 이제 스튜디오에 모신 두 분에 대한 미 증시에 대한 전략을 자세하게 여쭙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외신에서 좀 주목할 점은 이제 파월에 대한 압박이겠죠. 네, 트럼프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목적성 자체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이제 파월에 대한 언급, 해임에 대한 내용 자체는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몇 차례나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다시 또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트럼프에 대한 금리 인하가 정확한 목적성이 띄어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의 충격 흡수 및 지속적인 증시에 대한 랠리가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보면 재선 자체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랠리를 이끌어내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자체를 계속적으로 시도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는 FOMC가 관할을 하기 때문에 파월의 해임을 계속적으로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낮다는 명분입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면 될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더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인플레이션 자체가 완전하게 낮은 수치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금리 자체가 적정 금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상 이 트럼프에 대한 목적성 자체는 내년 재선을 염두한 경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자체를 좀 시도하는 경향 자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트럼프는 좀 생떼에 가까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는 선제적 금리 인하밖에 안 됩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시기가 아니지만은 미리 금리 인하를 해라.
뭐 시장에 대한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걸 지속적으로 이끌려면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속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나왔던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에 관한 내용 자체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해임에 대한 어떤 당위성도 부족할 뿐더러 권한 자체도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FOMC에 대한 해임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신에 대한 내용 자체는 큰 이슈 자체로 좀 드러났지만은 금리 인하는 어쨌든 내년에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중무역 관련해서 좀 얘기를 더 드리면 네. 지금 미중무역 자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국과 이제 미국의 합의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합의 이행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에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는 서명이 내년 1월로 미뤄진 여건이기 때문에 서명 자체가 완전히 이루어져야지 미중무역 자체가 완전한 합의가 된 부분이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용 자체에서 이제 핵심 분야가 좀 빠졌다는 부분이 네, 있죠. 네. 최근 오늘 나왔던 내용 자체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USMCA 이쪽에서 반발을 좀 일으키고 있다. 이런 내용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증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중무역 합의로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끌어가는 국면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년에 서명 자체가 1월로 미뤄졌다는 부분과 네. 이 랠리 자체가 지속 가능한 여부가 아직도 측정이 되는지 오늘 두 트레이더 분들에게 1시간 동안 자세하게 여쭙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미증시의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내년까지 이어질지 오늘 시간 통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미 증시 계속해서 고점 갱신하는 상황. 오늘 지수 선물은 소폭의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05% 강보합입니다. 3,19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9% 오름세입니다. 8,61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0.44% 하락세입니다. 6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2% 하락세입니다. 1,47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7% 하락세입니다. 1.1186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모의투자대회 룰. 모의투자대회에는 총 25명의 트레이더가 참가하며 배틀리그와 누적 스윙리그 2개의 리그가 존재합니다. 배틀리그는 본선, 8강, 4강, 결승을 거쳐 최종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배틀리그는 당일 수익금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게 되며 누적 스윙리그는 대회 기간 내 최고의 수익금을 기록한 트레이더가 우승하게 됩니다. 3, 2, 1. 네, 배틀리그 4강 대진표입니다. 먼저 A조 엔젤 트레이더와 정글 트레이더인데요. 엔젤 트레이더가 2대1로 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B조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와 파생 야신 트레이더입니다.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배틀리그 결승전은 엔젤 트레이더 그리고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가 맞붙게 됐습니다. 국내 지수 매매의 최강자 엔젤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는 수익으로 말합니다. 정글입니다. 1% 알미 금융을 지배합니다. 외환 영웅입니다. 해외 선물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강인입니다. 네, 오늘도 누적 수익 리그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1위는 외환영웅 트레이더입니다. 역시 3억 클럽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3억 1,900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입니다. 2억 4,600만 원 누적 수익이고요. 3위 정글 트레이더 1억 3,700만 원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 강인 트레이더입니다. 1억 900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누적 수익 리그 1위부터 4위까지 먼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4강전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결승전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 4강전 결과를 먼저 확인을 해드리면 엔젤 트레이더가 오늘 1,300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하면서 1점을 더 챙겨갔습니다. 2대1로 결승 진출을 확정 지었고요. 자, 비조 결과 함께 확인하시죠. 만열 선물 트레이더와 야신 트레이더. 만열 선물 트레이더가 오늘 130만 원의 수익, 그리고 야신 트레이더가 560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비조에서는 만열 선물 트레이더가 어제 결승 진출을 확정을 지었는데 그래도 야신 트레이더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트레이딩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만나볼 트레이더들 이제 만나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누적 스윙 리그에서 좀 두각을 보이고 있는 트레이더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누적 스윙 리그 1위 그리고 4위 트레이더인데요. 외환영웅 트레이더 그리고 강인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은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스튜디오에 또 나와주신 것 같은데, 자, 제 옆에 계신 누적 스윙 리그 1위죠. 이제 3억 클럽에 입성을 해 계시는데, 자, 외환영웅 트레이더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외환영웅 신동안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데 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청자분들 오늘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외환영웅 트레이더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강인 트레이더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강인입니다. 사실 이제 배틀리그 자체가 사실 운이 좀 안 좋았는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지만 그래도 개인 방송국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만큼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셔봤는데요. 자, 아쉽게도 두 분은 배틀리그에서는 지금 준결승전 그리고 결승전에 진출을 하지 못했지만 누적 스윙 리그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 올리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두 분입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외환영웅 트레이더와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시작할 때 멘트 자체를 사과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 무슨 일이죠? 사실 배틀리그에서 이제 8강이었죠. 네, 8강 구조에서 외환영웅님께서 이제 해외 선물의 신 하면 나오시면서 계속해서 언급드린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죠. 오늘을 위해 산다. 네, 이런 부분을 했는데 오버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8강에서 떨어졌다는 이제 이야기가 좀 다소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가능하신지. 사실 패자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말이 없는데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그 멋있는 우리 정글님하고 이제 마지막 2대2 대결에서 사실은 한 2,9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또 한 2만 불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가운데서 이게 이제 이 정도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청산을 안 한 것이 이제 뭐 이렇게 8강, 4강에 탈락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글님이 능력이 좋은 거고요. 저는 아직은 패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매매도 마찬가지지만 아쉬움 또한 좀 허전함이 있으면 계속 매매하게 됩니다. 그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 직접 보여드리지 않았나. 그냥 오늘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외환영웅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배틀리그 관련해 갖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정보 청산에 대한 부분 자체 좀 이루어졌다면은 이제 4강까지 진출이 충분히 가능하셨을 텐데 이제 일부만 좀 청산하시고 잔존 계약 자체를 보유하셔서 이제 수익금에서 다소 밀린 경향 자체가 있어서 4강은 못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사과를 드린 것 같고요. 뭐 중요한 거는 약속은 지키셨어요. 매번 나오실 때마다 제가 3억 가능합니까? 2억 가능합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다음번 출연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좀 실행했기 때문에 지금 누적 리그가 1위가 아닐까 이런 부분이 평가가 되는데 뭐 계속적으로 이번에는 또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이번에 4억 가능하겠습니까? 또 이걸 또 얘기하면 사실은 어저께 또 참 사람이라는 게 참 아쉬움과 어저께도 한 대략 3만 불 정도 수익이 났었습니다. 근데 한 6천 불 정도는 팔고 한 2만 8천 불 정도를 팔아봤자 사실 한 3억 6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틀밖에 안 남으니까 이거를 4억을 달성할까? 차라리 그러면은 한 방 가자 해서 또 오버를 사실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틀 남았는데 4억 달성은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틀 남은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목표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번에도 했지만 매매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만약에 내가 하루에 100만 원을 벌고 싶다 또는 1000만 원을 벌고 싶다 또는 10만 원을 벌고 싶다 목표를 사실 설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목표를 설정하다가 3억 가다가 2억 떨어지고 1억 떨어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실전 매매하실 때는요. 목표를 설정하면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벌고 싶다. 근데 97만 5천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2만 8천 원을 더 벌려고 매매를 더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확률이 8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표가 100만 원이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또 3억, 4억 이렇게 목표를 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 시장에 오늘 동안 수익을 챙겨줬다. 뭐 98만 8천 원 또는 99만 9천 원, 1,000원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99만 9천 원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자리를 떠나서 여가 생활을 지내는 것이 누적 수익 내는 비결입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모의 투자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 때문에 내가 3억 아주 목표를 갖다 보니 몇 번 갔는데 하다가 3억 달성하긴 했지만 이건 사실 우연찮게 달성이 된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매매를 임해주시면 반드시 누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좀 매매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누적 수익이 1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상품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신 건가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해외 선물신 1, 또 2, 3에 의해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우연찮게 뭐 4강, 뭐 우승 또 좀 1등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 제 실력이 아니라 시향은 좀 어느 정도 사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점적인 게 기술적인 방향을 봅니다. 우리 뭐 앵커님이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셨지만 10월 14일 날부터 제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 또는 나스닥이나 진짜 크게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S&P 보는 방법을 기준으로 주식을 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10월 14일 날 분명 계속 아마 10명 중에 저 혼자만이 상방으로 계속 얘기했는데 거기서부터 돈 버는 방법이 뭐다? 주식이나 올라갔을 때 만약에 수익이 났을 때 내가 100이 들어갔다. 그러면 100을 다 팔지 마시고 만약에 1억을 들어갔는데 뭐 1,000만 원 수익 났다. 그럼 와 수익 났다 하면서 다 팔지 마시고 1억을 들어갔다. 그럼 1,000만 원 벌었다. 그럼 그중에 최소 20%에서 50% 물량을 파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만약에 내가 매수한 게 1,000이다. 그럼 1,001, 2 수수료는 남겨야죠. 그러니까 1,001, 2에다가 매수 손절, 본절을 걸고 계속 갖고 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혹시나 차트로 한번 보는지 모르겠지만 S&P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S&P가 계속 상방이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또한 시장이 애매할 때는 주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뭐 선물로 목숨 걸지 마시고요. 여기서 10월 14일 날 때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서 매수한 가격이 있다. 그러면 내가 1,000에 샀다. 그러면 수수료는 남겨야 되니까 한 1,002에 판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물량을 최소 20%에서 한 50%를 파시고 내려올 때 판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지키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S&P 수익이 났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주식은 무조건 올라가야지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주식도 똑같은 겁니다. S&P처럼 내가 만약에 1억을 들어갔다. 그러면은 한 2천에서 5천만 팔고 나머지 8천에서 5천은 계속 갖고 왔다면은 엄청난 수익이 났을 겁니다. 이때 팔으면은 아쉬움이 없이 매매가 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또는 수익 좀 났다고 다 팔고 손실 났다고 물타기해서 계속 갖고 있으면은 누적으로 손실 난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 선물 모의 투자라고 A 하지 마시고요. 모의 투자지만 우리 전문가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자기 일이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저 전문가는 잘못했어, 잘했어. 그럼 잘못했으면 저러면 안 되는 거를 배우시고 또 잘했으면 잘한 거를 보고 배우시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서울경제TV를 시청하는 이유고 또한 비싸게 시청비를 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보여주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외환형 트레이더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일단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좀 분할해서 청산을 하라는 이야기도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강인 트레이더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계속 좀 꾸준히 지금 수익을 올리시면서 누적 수익 리그의 상위권으로 또 올라오셨거든요. 지금 4위 기록하고 계시는데, 자, 주로 트레이딩 좀 어떤 상품으로 포지션 어떻게 가지고 매매하셨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배틀리그를 사실 초반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매일매일 이제 승점을 가져가야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데이 트레이딩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배틀리그가 끝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추세 대응으로 좀 갔기 때문에 좀 이제 수익도 어느 정도 장기 포지션으로 제가 수익을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도 출연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네. 미국 증시의 신고점 갱신 이후에는 일단은 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큰 급락세가 아니면은 지속적인 상방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그 투자 대회 거래를 했을 때도 일단 매수 위주로 제가 포지션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당장의 포지션을 볼 때는 좀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일단 시황적으로 봤을 때 무역 전쟁 자체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지만 일단 그런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기대심이 상승을 했을 때는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과연 기대심에 오른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오른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주요국들의 이제 지표들 자체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이어졌던 거는 어느 정도 허수가 아니라 실제적인 상승세고 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상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동안 이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미증시에 대해서 또 이따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에 대한 전략은 잠시 후에 개장 후에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다른 트레이더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정글 트레이더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배틀리그에서 아쉽게 결승에 진출을 하지 못하셨지만 배틀리그에서 3위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글 트레이더님. 네, 3위, 배틀리그 3위, 정글 트레이더가 3위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네, 정글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손실 전문가 정글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무손실 전문가라고 인사를 해주셨네요. 네, 자, 맞습니다. 아쉽게 또 결승에는 진출을 하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수익금으로 따져서 배틀리그에서는 3위를 기록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결승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끝이 나셨는데 그래도 손실이 없이 계속해서 저희 트레이딩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상품 어떻게 매매하셨나요? 오늘은 조금 매매를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2시부터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항생에서 회원님들 지금 무료 방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원님들이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항생에서 마무리를 졌고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채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같은 경우는 한 125계약 정도 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방향이라는 것도 또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일단은 저는 손실 없이 매매를 진행할 거고요. 누적 수익도 이번에는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 이틀 정도 남았지만 그래서 편하게 한번 편한 생각으로 편하게 진행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엔젤 전문가님 4강 결승 축하드리고요. 네,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엔젤 트레이더에게 또 축하의 말씀까지 잊지 않으셨는데요. 자 오늘은 항생과 또 국채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국채 같은 경우 어제 저희 이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청산을 할지 어떨지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누적 수익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제 지금 3위이고 1억 클럽인데 앞으로 2억 또 순위 탈환 또 가능할까요? 시간이 이제 한 이틀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틀 정도는 좀 촉박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2억 클럽, 3억 클럽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 이제 2거래일 남았는데요. 자, 끝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트레이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트레이더 또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정글 트레이더와 겨뤄서 결승에 진출을 하셨는데 엔젤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투자자 트레이더 엔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행복한 투자자라고 인사를 또 해주셨는데, 정말 엔젤 트레이더님 뵈면 늘 행복해 보이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이제 또 결승에 진출을 하셨으니까 정말로 행복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또 어떻게 수익 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수익은 제가 월요일 말씀드렸다시피 5일 이제 61점에서 매도 잠됐는데 저는 60.90에서 5일 매도를 10계약 들어가서 60.30에서 내청산했습니다. 네, 그로 5일에서 수익을 많이 올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5일 매도로 좀 수익을 많이 내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5일로 또 수익을 많이 내셨으니까 5일 상품 앞으로 전략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엔젤이 봤을 때는 지금 5일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 말씀드린 60.90에서 지금 찍고 내려온 자리라 이번 주 초반,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저는 59.30까지 보고 계속 홀딩할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주 초반까지는 59.30에서 계속 홀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자,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진행이 되겠죠. 이제 결승전 트레이딩이 시작이 될 텐데, 자, 이틀 동안 누적 수익으로 최종 우승이 가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까지 왔듯이 무리하지 않고, 네, 끝까지 무리하지 않고 제 원칙대로 시황을 분석해서 한 계약으로, 단계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승전에서 만나게 될 우리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마녀 트레이딩은 제가 알기로는 훌륭한 트레이더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넘기는 조금 힘든 벽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트레이드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겸손한 모습을 또 보여주셨는데요. 자, 앞으로도 결승전까지 계속해서 좋은 트레이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엔젤 트레이더와 연결해 봤는데요. 자,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결승전에서 엔젤 트레이더 그리고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가 함께 겨루게 될 텐데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최종 결과까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두 분 모시고 이제 개장 전에 잠깐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 자, 이제 미증시 개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우리 강인 트레이더부터 자, 오늘 증시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그동안에 상승세는 있었지만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은 그렇게 이쁘게 올라가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방향성을 봤을 땐 상승이 맞겠지만 일단 추세선을 박스권을 이루면서 추세선 자체를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드렸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3월물 기준으로 8,623.50 라인에서 저항이 버텨만 준다면 일단 단기적인 조정 한 20포인트까지 빠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좀 매도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외환용 트레이더 아주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상방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좀 바로 튀면서 상승 추세를 가서 일반 개인들은 좀 사기가 쉽지가 않을까. 어찌됐든 방향대로만 매매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올라가서 출발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좀 내려올 때 매수를 해서 뭐 아까 전 우리 강인 트레이더님이 얘기했듯이 나스닥으로 얘기하면은 한 8,610 정도에서 8,615 사이 그때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좀 안정적으로 매수하고 싶으면 8,610 정도에서 매수를 지금 해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한 분은 매도 그리고 한 분은 매수 의견 주셨는데, 자, 일단 미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 3대 지수 모두 오늘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S&P 500입니다. 0.13% 상승입니다. 3,19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7% 상승입니다. 8,62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61% 하락세입니다. 6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3% 하락세입니다. 1,47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4% 하락세입니다. 1.1189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미 본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상황 양세동 해설위원과 좀 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거시적 관점에서 중기적 관점이죠. 중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매수 트레이딩에 대한 기반이 맞지만은 오늘은 다소 이제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 좀 신경 써야 될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탈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오늘 당일 저가에 대한 이탈이 좀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매도를 조정에 대한 분위기를 보고 측정하시고 조정에 대한 위치값을 염두하셔서 매도 트레이딩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매수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일목균형표에 대한 추세적인 지지 라인을 보더라도 기준선과 이제 스팬에 대한 상단 위치값을 좀 맞고 올라가는 경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매수지만은 오늘 저가에 대한 이탈 위치값이 나온다면은 매도에 대한 위치값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매도에 대한 위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일단 미증시 3대 지수 오늘은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0.1에서 0.2%가량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일단 상승 출발했는데 뭐 결과는 마감 때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계속해서 오늘 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신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증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죠. 네, 속도는 둔화됐지만 증시가 5일 연속 상승하면서 랠리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 역시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개장한 상태보다 조금 더 1%가량씩 더 많이 올라준 상태인데요. 먼저 다우존스 지수 먼저 살펴보시면 0.14% 오른 28,305선 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1% 상승한 3,195선 지나고 있고요. 네,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0.17% 상승한 8,838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나 여전히 현금보다는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투자에 상승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속보를 보시면 현재 지수가 6일 연속 상승했지만 주가 변동은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이 페드엑스의 낮은 수익을 소화해주면서 지수가 그나마 유지세로 가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미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지금 투표를 진행 중이라는 속보가 나왔는데 하지만 상원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기 때문에 부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탄핵이 부결이 되거나 아니면 되지 않거나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중요한 건 내년에 있을 11월 대선인데요.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추진에 대해서 쿠데타라는 월딩을 쓰기도 했고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6장의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 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그런 정치적 쇼맨십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트럼프의 행보를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또 내년 증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잘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배틀리그로 돌아가 보시죠. 네, 자세한 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두 트레이더와 함께 미 증시 상황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아까 개장 전에 간략하게 전략을 좀 주셨는데 일단 강인 트레이더부터 지금 개장한 상황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단가는 이제 8,623.50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전고점 이제 좀 하단 부근의 위치에서 제가 저항선을 드렸고요. 네. 충분히 이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위치고 그리고 이제
추세의 강도를 확인할 때는 이제 지표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시황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큰 상승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세는 이쁘게만 이제 45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계단식 상승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기술적 지표에 의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이제 파라볼릭 이제 지표를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파라볼릭 지표 자체로 사실 진입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순간적인 변곡점을 잡아낼 수 있는 시점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항상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파라볼릭 자체가 이렇게 3개, 뭐 5개, 6개 이렇게 추세적으로 형성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5번째 봉이 형성이 되면서 매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다시 패턴이 바뀔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온다는 얘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여기서는 다음 봉, 오늘 장이 마감하고 다음 이제 봉이 형성이 됐을 때는 다시 매도 포지션을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현재 단가입니다. 8,623.50 라인 선에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안정적 대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관망을 하시고 오늘 좀 흐름을 좀 지켜보신 뒤에 내일 보시면은 아마 여기서 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다시 추가적으로 추격적으로 이제 매수세를 다시 매수 흐름을 다시 따라가셔도 좋고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재매수하는 조건이 좀 깔린다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전략을 좀 주셨는데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뭐 파라볼릭 지표를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파라볼릭 지표 자체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추세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파라볼릭 하면 그냥 매수 신호가 나오면 매수를 하고 매도 신호로 나오면 또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지표를 잘못 활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지난 차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매수 신호일 때 매수로 들어간 게 맞아 보일지언정 결국엔 진짜 내가 거래를 할 때 대입을 해본다면 이게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세의 강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뭐냐면 네. 매수세가 나오다가 이제 추세의 강도가 전환이 되면 이제 매도 신호를 주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매도로 들어가셔도 좋겠지만 매수 신호가 계속 나온다고 해서 매수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패턴 자체가 3개, 5개, 6개 이렇게 패턴이 5개 이하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내일 같은 경우에는 파라볼릭 신호 자체가 매도세를 띌 경우가 보일 수 있고 오늘 새벽에 다시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라볼릭은 좀 이걸로 타이밍을 잡기보다도 변곡의 시점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파라볼릭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파라볼릭에 대한 지표를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다소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좀 더 추가적인 부연에 대한 설명 자체를 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변곡에 대한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이제 이 추세에 대한 마무리가 좀 임박했다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가깝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설명드릴 수 있는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인 대표님께 좀 약속을 받고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 오픈 카톡방에서 좀 자세하게 이 부분 설명 가능하신지요? 네, 오픈 카톡방 오시면 제가 이제 설명도 하지만 사실 방송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보시면서 차트랑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야 하고 파라볼릭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 파라볼릭 자체만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다. 일단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강인 트레이더가 보고 있는 이제 차트는 이제 분봉상 지표이므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중기적인 관점 자체가 좀 다소 포함되어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고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외환용 트레이더님께 좀 얘기를 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증시 어떻게 개장되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예. 발표하기 한 2분 전에 분명 상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단타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아까 전 8,615 밑에서 살짝 했을 때 한 그 11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딱 수익이 나신 분들은 더 이상 매매를 안 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11시 40분이고 우리 또 강인 트레이더님 얘기했듯이 매도 치신 분들 또 수익이 난 것 같아요.
8,623.50 좋은 자리였습니다. 또 단타로 수익이 낮기 때문에 매매하신 분들은 컴퓨터 끄시고 돈 출금하시고 술 한잔 하시는 게 돈 버는 게 아닐까. 그리고 좀 시간이 남는다. 그럼 우리 아름다운 앵커님과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님의 시향을 경청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제가 맨날 이게 골프, 그죠? 골프도 어느 정도 기본이 있듯이 습관이 있습니다. 매매도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습관이 뭐 한 30분, 1시간 또는 10분 만에 딱 집중해서 수익을 아까 말했듯이 10만 원이나 뭐 7만 8천 원을 내든 뭐 12만 5천 원을 내든 딱 수익이 냈으면은 딱 끝내야지. 내 매매 패턴은 단타 매매인데 제가 저번처럼 뭐 오버를 하든지 나는 또 뭐 추세 매매, 오버 매매인데 단타 매매를 다 하고 싶다 보면은 수익이 나다가도 손실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고 나는 데일리 트레이딩, 뭐 스캘퍼다. 그러면 거기 딱 집중해서 딱 30분에서 1시간, 딱 2시간만 집중하고 컴퓨터를 끄시고 나는 추세 매매다. 그러면은 길게 우리 강의 트레이더처럼 길게 보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매매하면은 충분하게 누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단타도 수익을 내고 추세도 수익을 낸다. 그러면 저처럼 3억 갔다 2억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보는 사람들은 추세대로 데이트링, 단타 매매 하신 분들은 단타로만 집중해 주시면 반드시 누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좀 궁금한 게 다소 있긴 한데 더 물어봐도 괜찮으신지요? 예, 충분히.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제 추세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예. 네, 오르고 있으면 매수, 예. 뭐 떨어지고 있으면 매도.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에 대한 간단한 답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이제 추세를 확인하는 좀 방법이 있을까요? 추세로 하는 방법. 저번에 아마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나름대로 그 노하우 중에 하나, 두 개 좀 말씀드린 이평선. 다시 한번 얘기하면 90분봉. 자, 90분봉 쳐보시고요. 보시는 분들. 90분봉에서 이평선을 바꿉니다. 이평선을 기본 아마 1, 3, 5, 10, 30, 뭐 증권사만 좀 다른데 92 이평선하고 321 이평선을 바꾸시고요. 나머지들은 취소한 다음에 91평선은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빨간색하고 선 그시고 320선은 연두색을 좋아합니다. 연두색을 바꾼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 이제 쭉 돌려봅니다. 제가 예전에 계속 얘기했죠. 자, 여기서 연두색 찍고 올라갔을 때 찍고 이제 매수했잖아요. 그러면 매수했으면 어떻게 된다? 이 연두색이 올 때까지 청산을 하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100을 샀다. 그러면은 말씀드렸지 20%에서 최대 80%를 팔고 나머지 80%에서 20%는 내가 연두색 올 때까지 버틴다. 그러면은 크게 누적으로 수익이 나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기술과 노하우 또 풀베팅하는 노하우는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과 협의해서 뭐 강연을 하든 아니면 방송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노하우를 한번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 차트를 왜 집중을 하냐. 뭐 핸드폰을 사든 자동차를 사든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든 매수자와 매도자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단순합니다. 신발 가게든 컴퓨터 가게든 뭐 건어물이든 어떤 거든 매수자, 살 사람과 팔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만 거기서 유통자가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봉은 매수자, 매도자. 시키면서 매수자가 많다. 그럼 당연히 상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나 S&P는 그 전 세계 매수자가 많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매수자와 매도자 중에 매도자, 팔 사람이 많다. 그럼 당연히 하방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보면은 모든 종목이 방향이 나옵니다. 그 방법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아까 전에 외신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유심히 조금 지켜보시라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엄청난 양의 트위터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트럼프 탄핵 투표에 앞서서 미국 백악관에서는 또 토론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 트위터를 보시면 낸시 펠로시의 아무것도 안 하는 정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뤄낸 업적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 미국의 비범한 경제,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취업률, 그리고 또 뉴욕 증시 경신 등등 이런 뉴스를 올려줬고, 또 이 표도 한번 살펴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미국의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더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는 이런 사진까지 올리면서 네, 형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탄핵 분위기 상황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두 분께 아주 짧게 한마디씩만 듣고 마치도록 하죠. 자, 먼저 강인 트레이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모의 투자 대회에서 이제 누적이 이제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일단 남은 기간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생각보다 제가 이제 기대치 못한 성적이 나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 남은 또 대회에서는 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영국 트레이더도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어저께인가요? 저번 주 시청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빠, 오뚜기처럼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누적 3억을 달성을 해서 1위를 했는데 오늘도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아빠는 오뚜기처럼 쓰러졌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쓰러지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우리 큰아들, 또한 외환영웅 신동환이 되겠다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다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